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의원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공동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자유세계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세계적인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유럽 최대 국제회의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각국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자유세계 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서방 8개국 출신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정보 유출 논란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된 5G 이동통신망 업체 중국 화이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란의 영향력과 대북 제재와 같은 위원회 참여 국가들의 공동 우려에 관한 입법 조치 마련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빌 키팅 의원, 톰 말리노스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하원 군사위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새 대북제재법 원비어법을 주도한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은 적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원비어법 제정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미국의 해외 지도력과 신뢰도가 약화됐다면서 적국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사이에 투쟁이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3년 미넨 안보회의 창설 이래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은 회의 개최를 며칠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서방국가 의원들로 구성된 자유세계발전위원회는 중국의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전략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청문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을 정보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과 잭 리드 상원 의원은 북한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을 가속화하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4일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실에 조셉 맥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보내고 대응센터 신설에 관한 진전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1월 선거에 앞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여파가 북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어차이나 항공은 평양 왕복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했고 국제보건기구들은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 왕복 노선을 운영하는 중국의 에어차이나가 잠정 중단했던 평양 노선 운항을 다음 달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지난달 24일 평양 노선 운항을 취소하면서 재개 시점을 이달 초로 안내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양행 항공권은 다음 달 30일 것밖에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운항 중단 조치를 3월 말까지 다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3월 말 이후 월수금 주 3회의 스케줄로 평양을 왕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편도 기준으로 미화 393달러인 항공 요금도 안내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평양 시내 외국인 출입 상점 등에 대한 영업 중단은 물론 감염 예방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이례적인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철저히 막자면 그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보건기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한 국제적십자사 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조치 보고서를 통해 자원봉사자 250명을 북한 가정과 공공장소 등에 파견해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요와 주방용품, 위생기구 등을 학교와 보육원, 의료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성을 우려하는 국무부의 성명 발표 이후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면서 대북 지원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UN 조사위원회와 국제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유럽연합의 인권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고문,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심각히 우려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과 함께 리비아, 미얀마, 시리아 등을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최근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 등의 사례에서처럼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유엔이 위임한 조사위원회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유엔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앞서 45개 비정부기구와 국제 인사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기구와 인사들은 17일 공개된 아베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지 않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의 완화된 대북 압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중을 표명하면서 지난 2002년에 있었던 북일 평양 선언을 토대로 새 북일 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북한 측에 타진했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2002년 북일 평양 선언 체결 때와 달리 양측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새 시대에 어울리도록 북일 평양 선언의 서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 측의 이런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베 총리와는 아직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